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3일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대 대선 결과와 선거 전후 이슈를 강원 지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정의선 전 강원도의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두 분 이제 뵙는데 예, 어떻게 좀 한참 바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 정신없게 지냈습니다. 제 본업이 변호사인데 예. 지난 12월 3일 개엄 이후에 올해 1월부터 방송 요청 출연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부업을 방송인으로 지내느라고 주객이 전도됐고요. 다시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변호사 업무에 매진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엄청 바빴습니다. 한 달을 거리에서 보내느라 봄 햇살이 피부에 치명적이라는데 시청자님들께 죄송하게 기미가 올라온 얼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열심히 뛰었는데 다 무료 자원봉사였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은 본업과 부업까지 챙기시는 빵빵한 한 달을 보내셨군요. 부럽습니다. 출연료에 재밌는 보았지만 본업에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업 한 3개월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송 출연으로는 수혜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제 금전적인 거로는 피해를 입으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돈은 못 받았지만 당선으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훨씬 제가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럼 월급으로 보상을.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그 21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좀 선거가 뜨겁고 치열했었는데 선거 치르는 과정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도내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었는지. 의원님 먼저. 정말 이번 선거는요. 다른 지난번 그 19대 20대 선거와는 완전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저희는 거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빵빵과 손 흔드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7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신 건 처음이고요. 또 주목해 볼 만한 걸로 따지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가도 이제는 이렇게 하고 몰래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많아졌다. 몰래. 왜냐하면 이 무실동은 굉장히 이렇게 흔드시는데 거기 중앙동은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가 훨씬 활발했습니다. 많은 그 학생들이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연호를 해주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그런 그 선거를 펼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유세 현장에서 빵빵을 이게 응원한다고 빵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저는 그래서 그 클락션 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거 모르세요? 신경질적으로 빵 하는 거하고 빵빵 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들이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또 더불어민주당도 즐겁게 선거 운동을 했는데 국민의힘도 즐겁게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개엄 직후 탄핵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기 때문에 선거 기간 3주 초반에는 다소 좀 의기소침했으나 결국 결과적으로 투표함을 깠더니 이게 개엄 직전에 했던 총선하고 비슷하고 그 전에 지방선거하고 비슷하고 대한민국이 일도 양단된 것에는 좀 슬프겠지만 가뜩이나 강원도 결과를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또 우세했고 그러한 전반적인 거로 봤을 때 마지막에 결국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많은 그 도민 여러분들이 똑같이 빵빵 해주고 손을 흔들어준 걸로 봐서 선거는 역시 축제는 축제였다. 다만 우리가 마냥 즐겁기만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저는 심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선거 이후에 지금 양당 도당의 활동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선거 중간에 이양수 사무총장께서 사무총장을 또 내려놨죠. 지금 강원도에는 아마 총선이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보수 개편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총선까지 인물론적으로 우리가 12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뭐 공직사에 다 포함해서 인물을 포함해 보자면 지금 춘천지검에서 검사장 하셨던 그 이영림 검사장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있었고요. 또 원주 출신의 최혁진 그 승계자께서 비례대표를 지금 승계를 하셨고 또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 사회를 봤던 김한수 의정관께서 그 취임식 직후에 있는 우원식 의장의 식사 자리까지 횡성 비빔밥을 주관하면서 그분이 강원도 강릉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여야를 다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지금 강원도가 사실 다선 의원들이 너무 주축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프레시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오늘 지금 녹화일이 그 6월 5일이거든요. 저 5일 현재 사실 되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의선 전 의원께서는 좀 이번 양당 도당 좀 활동 어떻게 보세요? 뭐 강원도당은 아까 뭐 국민의힘도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셨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시는 동안은 선거는 결과죠. 사실 저희가 다니면서 굉장히 그 어떤 것들을 봤냐면요. 실제로 밤에도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고 낮에도 그렇죠. 골목골목을 다녔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셨어요. 여기 길 건너만 있는 그 상가에만 해도 저녁에 가면 한 테이블 두 테이블 겨우 아니면 비어 있거나 자영업자들이 한숨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약간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자영업자 그 폐업률이 매우 역대 최고고 음식점 6개 중에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이 바뀌었고 국회의원들이 뭐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 승계를 하고 이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강원도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하자.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이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인데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취임 이틀째거든요. 경제가 실종됐어요. 뭐 대법관을 증언하자고 하던가 혹은 아니면 뭐 특검법 3개를 통과시키던가 검사 징계안을 통과시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얘기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얘기는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뭐 저희가 선거운동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게 2018년, 2019년에 29.7% 그러니까 30%를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균형을 맞추라고 표를 주겠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 얘기가 나와서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그만큼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물가가 최저임금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소득을 올려놓으니까 물가가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갭이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나온 그 갭 때문에 발생된 말이 욜로였습니다. 아 내가 소득이 올랐네. 그래서 이 나머지 30%를 많이 써야 되겠네. 근데 물가가 바로 따라 올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욘스라는 게 나왔잖아요. 욜로를 하면 안 되겠다. 소득을 올려놓으니까 물가가 같이 오른다.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계속 이게 결국은 그 어떤 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돈을 흥청망청 썼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진짜 서민들의 삶을 모르시는 얘기고 이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인건비가 올랐다고 말씀드린 거지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아니. 인건비가 얘기하신 알겠습니다. 것처럼 잠깐만요. 물가 지금 상승에 질문 3개 있는데 네. 10분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이번 본격적으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강대기 변호사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양당에 제가 보기에는 당근과 채찍을 다 준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17대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탄핵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이 얻었던 지지율이 24%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지지당, 또 영남만의 당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번 선거에도 저도 개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비판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번에 선거도 많이 힘들 것이다. 8대2, 7대3 그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막상 까보니까 이것이 열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막상 열어보니까 반반이 된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후보자 또 김문수 후보자와 이준석 후보자를 다 합치고 전국적으로 놓으면 1% 차이입니다. 이제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선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17대 대선 말고는 다 1% 차이, 1, 2% 차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일도 양단된 건 다시 슬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 인물론에 치정한 것이 아닌가. 그 선거기간 3주 내내 나왔던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미담, 인물, 청직의 삶과 또 이재명 후보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인물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두 분이 접점이었던 게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나왔던 많은 업적의 비교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사실 저도 큰 차이로 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쇄신, 뭐 격파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근소 차이가 나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책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니네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국민들이 양당 모두에 당근과 채찍을 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에게 당근과 채찍을 줬다. 근데 그 가만 보면은 사실 그만큼 이 국민들이 양분돼 있는 네. 극단적으로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좀 그 방송 시간이 너무 편파적이셔가지고 사실 그 강대휘 변호사님한테는 제가 조금 합리성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오늘 예.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과 그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격차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오히려 무엇이 강화됐냐면 강원도가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습니다. 네. 퍼센트로 따지면 지난번 선거에서 12.8%에서 3%대로 줄어들었으니까 강원도에서도 민주당의 지지가 훨씬 많이 나왔는데 지역 정당의 한계가 더 심해졌죠. 경기도, 서울 뭐 이런 곳을 다 따지면 지금은 그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답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오늘 3특검법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 계엄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안 했어야 하고 반성을 하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1도 없으시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동감을 해서 네네. 야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한 20-30%밖에 못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가능하지 이게 않죠. 자, 계엄 전에 그러면 지난번 2017년 대선 말고 계엄 직전 선거와 계엄 후의 선거를 비교해 볼게요. 계엄 직전 선거가 총선이에요. 네. 계엄 직후 선거가 지금 대선인데 이 전국에 있는 표본수를 맞춰보면 그게 또 비슷하게 나와요. 저도 이건 미스테리인데 결국 그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양당의 균형을 맞추라는 게 결과적으로 표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7대3이다 8대2다 이런 여론은 있었잖아요. 그거대로 표가 나왔으면 정말로 국민의힘 다 잘못했고 무릎 꿇는 건데 결국 국민의힘한테 191석의 거대 여당을 견제할 정도의 힘을 준 것이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고 강원도 도민들은 더욱더 인물론을 받쳐가지고 거기에 선택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도를 보면은 동서로 네. 딱 양분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지지율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래도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것도 살짝 좀 볼 수 있는데 강원도 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저는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총선하고 이번 대선이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온 거 맞습니다. 지난 총선 역시 윤석열 정부의 평가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반성을 안 하고 이대로 가다가 계엄과 탄핵을 맞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총선이랑 비슷하니까 우리 괜찮아. 잘못한 거 없어. 국민들이 우리 계속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진짜 보수의 텃밭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아마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것이고 인물론으로 따지면 실제로 이번에 표가 결집된 것이 그냥 보수가 결집한 것이지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괜찮았으면
자당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밤에 그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서 후보를 바꾸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후보를 바꾸려고 한 거를 정당 민주주의의 당원들이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극체제로 가는 당원 민주주의가 손실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강원도는 보수 텃밭이라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18대 국회만 하더라도 철화 양인에 있는 이용삼 의원은 민주당이었고요. 그 당시에 영동지방은 다 무소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문순 지사님이 100%여야만 보수 텃밭이에요. 저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강원도가 보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서 네. 강원도를 보수 텃밭이라고 얘기를 그러면 해왔고 저는 그 언론의 말도 예. 동의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강원도 도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춘천의 허영 의원이나 원주의 송기현 의원님, 또 춘천의 육동환 시장, 더불어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최문순 지사랑 엄경 지사가 붙었을 때도 저는 강원도 도민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인물론에 맞게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훌륭하시니까 선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에도 그 표본으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엄에 대해서는 저희 정당이 김문수 후보자도 수없이 사과를 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사과를 해단식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하셨어요. 그 얘기를 평소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단식에 와서 김문수 후보자가 하는 말이 이거 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아니 근데 그 선거 운동 기간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선거 운동 기간 중간에 뜨뜨미지근하다가 해단하고 나서 사과를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표를 가져오셔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과하는 척 하다가 다시 가시고 그러니까 사과하는 척 하다가 다시 가시고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 게 사과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을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전략적으로 사과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봤는데 그쵸. 전략적이 부단 또 전략적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한나라당 때부터 20년 당원으로서 제가 계엄에 1도 관여한 건 없지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정말 놀라셨을 국민들을 위해서 그쵸. 다시는 그런 일이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디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맞아요.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이틀째인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네. 인선이 사실 예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네, 나서는 맞습니다. 한 140일 넘게 진행이 걸렸죠.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른 네.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 속도가 생각하세요? 빠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예. 하나는 저희는 이번에 그 선거 기간은 굉장히 짧았잖아요. 탄핵을 누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국민이 탄핵이 있기를 바랐겠습니까?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그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 준비해 왔었고요. 그것의 그 후속 작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나 이번 인선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것들을 다 준비했고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일들을 일사천리로 예.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네네. 속도가 빠르면서 왜 국무총리 지명자는 역대 행정가들이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앉혔는데 왜 사선 정치인이 앉혔냐? 6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그 날짜가 다시 상고가 되고 하면 100일 남짓입니다. 근데 그 재판 정지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면 결국 국무회의에 또 회의를 또 거치고 네. 그 다음에 공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각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내각들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말고는 사표 수리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각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지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발빠르게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판 정지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악역 역할을 누가 하냐? 정치인인 사선 국회의원인 김민석 총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인선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선에서 강원도 인물들도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강원도 인물들이 거론되고 계시죠. 뭐 우상호 그 전 의원께서도 이제 이번에 그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고, 네. 뭐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또 갖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을 하셨고, 뭐 큰형님도 여기서 사셨고, 그래서 본인의 삶 자체가 서민적이었고, 그리고 강원도가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듯이, 그래서 강원도와 관련해서도 인선도 좀 균형 있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지원도 아마 그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뭐 질문 몇 개 안 드렸는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시간은 좀 이렇게 좀 줄이고 다음 시간에 좀 강원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네, 깊이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이스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